저는 하나만 더 지적하고 싶은 거는 유시민 작가나 김호준 총수나 하는 얘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통치 방식이 이제 핵심 지지층, 코어 지지층을 흔들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홍성훈 기자님도 그러고. 근데 더불어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은 이제 축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분들이 말하는 뭐 4050 딴지 게시판 이용하는 분들, 뭐 혹은 노사모 출신들, 뭐 이런 분들이 하나 큰 축에 있겠죠. 또 다른 한 축으로는 2030 여성들이 아주 강한 우리의 그렇습니다. 코어 지지층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말하는 4050 그 코어 지지층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그 주장들을 하다 보면 뭘로 치게 되냐면 우리의 다른 핵심 지지층 2030 여성들 있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보세요. 조국이랑 합당하자는 얘기는 뭐냐면은 성비 처리 못한 정당이랑 내 친구니까 합당하자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분들은 싫어해요. 두 번째는 자당의 그 지도부 출신 그 여성 의원이 그 성희롱 막 당하고 그러는데 아하. 그 딴지일보 이용하는 그분들한테 말 한마디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심지어 이번까지 하셨는데, 네. 그리고 보안 수사권 다루는 방식 한번 보십시오. 요번에 폭발하게 된 계기는 장윤기 사건인데 피해자가 여고생이고 혐의가 강간살인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안 수사권 노래 부르는 사람들의 말과 메시지 속에 인권이라는 개념이 안 보여요. 뭐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난다는 식으로 말하잖아요. 심지어는. 피해자라는 사람들한테 이입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그런데 2030 여성들은 아니거든요. 그 여성분들을 가족으로 둔 분들도 아니거든요. 저런 일이 당했는데 경찰에 의해서 사건이 암장된다고? 국가 권력에 의해? 이런 문제로 바라봐져요. 그러니까 빨리 대안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지금 또 다른 코어 지지층인 2030 여성들은 뒷전으로 몰아내고 있다는 걸 머릿속에 아예 인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런 거야. 뭐 남태령 시위하거나 이럴 때 그냥 치어리더처럼만 동원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필요할 때만. 네. 써먹는 거. 정말 뭐 기특하다 뭐 이러다가 막상 권력을 획득하면 그냥 자기들끼리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도 요거 잠깐 네. 정정할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저도,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면 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미프진 얘기 막 해요. 맞아. 그런데 그 얘기 정치적으로는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뭐 개신교라든가 종교의 문제가 들어와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적 문제, 코어 지지층에 대한 어떤 그 구조, 상황 이런 거는 거기 계신 소위 계저씨들보다 대통령이 훨씬 잘 보고 계세요. 아니 그래서 저도 김어준 씨한테는 꼭 제가 충고를 좀 해주고 싶은데 김호준에게 하는 충고. 이거 김어준도 네. 마찬가지고 최욱 씨도 마찬가지고 유시민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지지층이 흔들린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좀 표현을 정확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핵심 지지층은 딴지 코어 지지층을 말하는 게 맞고 땅꼬층. 땅꼬층. 네. 그 더 정확하게는 뭐 딴지 코어도 안 흔들릴 수도 있어요. 더 정확하게 누가 흔들리는 거냐? 솔직히 김어준 씨가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시민 씨 흔들려요. 본인의 마음이 흔들려서 어제 자백을 했잖아요. 이거는 데이터로도 나오는 게 오늘 MBS 조사 결과도 저도 하도 핵심 지지층 흔들린다니까 오늘도 봤어요. 흔들리나 봤더니 민주당 지지층들 88%가 대통령 지지하고 있어요. 여전히 반대가 9%밖에 없어요. 이게 10% 미만은 그냥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다 지지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흔들린다. 그건 맞아요. 김어준 씨가 방송하면서 요즘 대통령님 김어준인 제가 흔들립니다. 그건 맞는 말이야. 근데 왜 자꾸 핵심 지지층이 흔들린다라고 뻥을 쳐요. 이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흔들린다. 좀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 이유진 기자가 보기엔 아까 얘기했던 코어층의 분류 구조를 우리 하은기 평론가 너무 잘 설명했는데 나밖에 없어 이런 얘기. 실제로 그 민주당 지지층 중에는 2030 여성들이 핵심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있고요. 사실 아까 미프진 얘기도 해주셨었는데 그때 제가 업무 보고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성평등 가족부를 향해서 이 얘기를 먼저 꺼내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나에게 문자가 왔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2030 여성들 사이에 이런 의견이 있고 정부의 무책임 속에 약간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먼저 꺼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지층이 어떤 요구를 하는지를 정말 세세하게 파악을 하고 면밀하게 있다는 알고 있다. 네.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2030 여성들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계셨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만 이거를 대통령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다 같이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런 말씀도 하은기 평론가만 하시는 것처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없어요. 예. 왜 오죽하면 이러냐면 선거가 끝나면은 늘 2030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 당에서. 근데 거기에 함의가 있어요. 이대남 어떡하냐는 얘기예요. 이대남 타령이에요. 이대남 타령. 왜냐면 2030 여성들은 지지하거든요. 근데 사실 평소에 우리가 그 이분들 논리로 치면 그렇잖아요. 우리 코어 지지층을 잘 잡아놓고 확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 논리라면. 근데 우리가 2030 여자들을 이렇게 대하는데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은 이제 집토끼니까 우리 어차피 잡아먹을 물고기니까 이대남 타령하면 빡이 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사실은. 그런 열받지. 대변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 진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민주당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냥 대통령 때문에 그 우리한테 지지를 보내고 계시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국민의힘 때리려고 국민의힘 민주당 때리려고. 들어서 쓰는 거죠. 그렇죠. 야, 진짜 이런 상황에서 아까 이제 딴코층이라고 이제 우리 그 친인규 대표가 명명을 해주는 딴지 코어층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게시판을 가보니까 검찰 개혁 11적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게시판에 나온 글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11적 검찰 수사권 인정법안 발의 10일인 명단이다. 잊지 말고 또렷이 기억하자. 2028년 4월 23대 총선 낙성자 명단 포함하면서 홍기원, 고민정, 박균택, 김남희, 이소영, 곽상원, 모경종, 문진석, 민홍철, 박희승, 주철현 이름을 열거를 하면서 심지어 한병도 원내대표까지 껴들여가지고 법사위 의원 구성할 때 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계망측하게 하지 않았냐는 취지로 지적을 하면서 너도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식 겁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눈치챘구만. 근데 저분들이 지금 저런 식의 냉전적 사고잖아요. 저게 이제 적으로 상대를 규정은 아까 우리가 전시 평시 얘기했다시피 여전히 지금 이런 적대시하는 논리를 쓰고 있고 저게 지금 11적을 지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 초기에도 검찰 5적이 있었어요. 5적. 아 검찰 5적 이미. 네, 그때 네. 뭐 간신들이 뭐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귀를 눈가귀를 흐리게 하고 있다. 그때 그 얘기했다가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주범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유시민 씨가. 그렇죠. 그러면 네. 지금 조상호 보좌관한테 사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과도 안 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누구를 적으로 규정하는 저런 냉전적 사고 방식이 지금까지 온다는 게 이분들은 뭐 시대도 한 20년 전 얘기도 아니고 거의 한 80년 전 얘기를 지금 저는 하고 있다라고 저는 너무 보는 올드한 거고. 것 같습니다. 투 올드죠. 네. 그리고 우리 소영이 저는 누나는 지금 한 45적쯤 될 거예요. 초선 5적, 뭐 언론개혁 다 10적, 합치면은, 뭐 네. 맨날 저기 들어가 있어. 아니 근데 저는 이 말을 드리고 싶었던 게 저분들이 저렇게 딴지에서 11적 적 붙이는 놀이를 하는 이유가 저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결국에는 왜 저렇게 적으로 규정하게 됐을까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논의로서 이거를 수기하고 공론하고 서로의 의견을 좁혔으면 그지. 저렇게 적으로 안 보이죠. 아, 저 맞아요. 사람의 말도 네. 일리가 있고 이것도 생각해 봐야겠네.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할 기회를 뺐잖아요. 뺏어버리고 매일 똑같은 사람 나와가지고 뭐 거의 뭐 3대1 토론 한 명 그냥 앉혀놓고 그냥 두드러 패는 식의 그건 토론이 아니죠. 아니면 사람을 조롱하거나 이런 식의 공론장의 방식을 매불쇼나 뉴스공장에 쓰다 보니까 저분들도 지금 음모 세력들 저 재래식 언론과 결탁해가지고 지금 척결해야 돼. 그러니까, 검찰이 네. 지금 이 시대를 뒤흔들고 있어. 윤석열이 또 나와. 이 공포 마케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도 저분들도 안타깝고 제가 안쓰럽지만 누가 저분들을 저렇게 만들었을까를 놓고 본다면 이거 김어준 씨나 최욱 씨 책임이 너무너무 큰 거죠. 우리 사회를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한병도 원내대표에 대해서 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가 딴지 게시판에 나오냐면은 지금 법사위에 대해 가지고 하반기에 이제 원구성을 하면서 배정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가지고 그 전면 폐지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표출하는 그러니까 김남희 박균택 의원이 법사위 들어갔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주장을 펴면서 사보임 해가지고 상임위에서 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놀리는 건 아닌데 이제 눈치채가지고 제가 그 지난주 목요일쯤에 그때는 이제 보안수사 완전 폐지 당론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걱정하고 민주당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제가 도도하게 이거 통과 안 된다. 맞아 봤어요. 기억하시죠? 그때는 이런 분위기 아니었거든요. 이거 정치의 생리상 절대 통과 안 된다. 상임위의 구조상 통과가 안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토요일 금요일 지나고 지금 지금 목요일이잖아요. 분위기 바뀌었잖아요. 상임위 구성보고 난 뒤에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가는가 보구나. 그때 저는 이미 지난주 예감을 눈치챘거든요. 했구나. 인원 배정을 보고서. 네. 이거 저분들이 말하는 식으로 보안수 사건 근본주의적으로 폐지하잖아요. 저희 총선 넘어가요. 그 지금부터 총선까지 매일 정구승 변호사가 말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보안수 사건 없어가지고 피해본 사례들 막 올릴 거고. 이 사건 저 사건 계속 나오겠죠. 네. 총선 넘어가고 대선 넘어가면 보안 수사건이 아니라 직접 수사건 전부 그 수사 개시권까지 다 부활하니까 원복해라 그래라. 여러분들이 이게 선명하게 그냥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안 수사건을 둘러싼 거짓말이야. 워낙 뭐 이 정치비상구에서도 설명을 하셨을 테니까 제가 반복하진 않겠습니다만 맞아요. 네. 우리는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약자의 편에 서서 억울한 국민이 한 명이라도 나오지 않는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 거지. 검찰 때려잡아야 된다 이렇게 정적 제거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곤란하고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검찰 개혁 자체가 아예 다음 정권에서 좌초될 수 있다. 아니 근데 말씀드립니다. 정적 제거 방식을 여러 차례 봤는데도 그렇게 교훈을 못 받을까요? 네. 아니 윤석열이 그렇게 당내 정적도 제거했다가 정권이 날아갔잖아요. 문재인 정부도 사실은 상대를 계속 그 적폐몰이를 그러니까 적폐도 어느 정도 이제 하고 그다음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넘어가고 지지율 방어 수단으로 윤석열을 쓴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꽤 자기가 넘어간 셈인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낙인 찍어서 그 세력을 절멸하겠다라고 했다가 되치기 당한 경험이 너무너무 많은데 거기서도 역사적 교훈을 못 배우고 또 지금도 그렇게 민주당이 여전히 관행과 관습에 이끌려가면 국민들은 너무 절망스럽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수권 세력 닿겠습니까? 저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 제가 칭찬할 부분이 많지만 그중에 가장 제가 높이 사는 게 많이들 얘기 안 하시지만 문재인 대통령 그 뒤에 윤석열 다 들어왔을 때 국정원 1급들 사표 다 받았어요. 다 받고 자기 사람 심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국정원 2급 이하 직원들은 다 그 정권을 위해서만 뛰는 거예요. 사표 다 받으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달랐죠. 다르죠. 그냥 국정원 위에 인사 정무직들만 하고 1급들은 그때대로 능력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는 조직도 우리가 정복하고 무슨 적폐로 썰어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권 잡았고 내가 인사권자인데 주류의식을 가지고 이 기관을 국민을 위해서 뛰도록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그 인식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 중에서 그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그런 주류의식이 너무 지금 부족하다라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리고 저는 지난주 목요일에 그렇게 미소 지었던 이유 중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 판단을 그때서야 해석을 했어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거 통과시킬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국회로 공을 넘겨버렸잖아요. 그리고 김인석 총리께서 나도 정부도 동의한다 이렇게 이 논쟁을 뮤트시켜버렸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얼마나 대책이 없는지 대중 앞에 잔인하게 전시를 해서 그렇네. 네, 그 도도하게 여론의 힘으로 이 보안 수사권을 유지하겠다는 실상을 보여주고 냉막한 네. 정무 판단으로 한 일이었구나라고 저는 이런 또 선회가 나옵니다 보니까 목요일에 듣다 제가 보니까. 네. 느꼈습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최욱 씨한테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